네, 따끈한 뉴욕 소식 함께 전해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뉴스로 연결짓는 외신 네컷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신 네컷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네 가지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실적이 발표돼서요. 장 마감 후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깊이 있게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그리고 도지코인이 뛰고 있습니다. 그 깊이 있는 속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대선이 시작되고 이후에 장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외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외신 보도 보시죠. 열어주시죠. 오늘은 대선 이후에 이제 어떻게 통계적으로 상승이 됐는지 보실 겁니다. 대선 결과 누가 되든 상승을 했다라고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나오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외신 함께 보도록 하죠. 네, 1980년 이후에 주식시장이 개장한 10번의 선거일 중 8번의 선거일에 S&P 500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축소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960년부터 선거가 있었던 해에 S&P 500 지수는 평균 10% 상승했습니다. 기간별 S&P 500의 평균 수익률과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선거가 자체는 며칠 동안 시장에 물론 혼란을 가져올 수는 있죠. 근데 장기적인 추세를 멈추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징후 중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RBC 캐피털 마켓에서는 선거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가격 재조정을 촉발하지만 S&P 500 지수는 모든 힘의 균형 시나리오에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되어야지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한 동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번의 대선 주기를 분석해 보면 이 점을 더욱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날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날까지 S&P 500 지수는 연평균 13%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날부터 2020년 조 바이든이 당선된 날까지 연율 14% 상승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지수는 연평균 16%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익률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누가 백악관에 있었는지는 지난 15년간의 기술 강세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각 증권사의 시각도 한번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시티그룹은 대선 다음 날에 S&P 500이 어느 쪽으로든 1.8%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인용한 카슨그룹은 1928년 이후 지난 11차례의 대통령 선거 세션 중 9차례의 상승세를 보였고 또 S&P 500은 선거 당일에 평균 0.9% 상승했다라고 언급합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0년 11월은 S&P 500이 1.8%나 급등했고요. 그리고 CNBC 데이터는 살짝 다릅니다. 1980년 이후 대선이 있는 해에는 S&P 500과 주요 벤치마크가 선거일과 연말 사이에는 상승하지만 선거 당일과 그 다음 주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선거 이후에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회복력이 있는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합니다. 전반적으로 선거 이후에도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이죠. 자, 이번 대선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그래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외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6일, 그러니까 오늘 6시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시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상장 유지 힘든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목표가가 웨드비시에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사실 상장 폐지 경험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CNBC 기사 통해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기사입니다.
회계 부정 의혹으로 연일 폭락하고 있는 미증시의 대표적인 AI 테마주, 바로 옆에 보이시는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우리 시간으로는 6일 오전 6시 20분쯤 실적 발표를 합니다. AI 서버 전문 업체인 슈퍼마이크로는 최근 회계 부정 의혹을 받았죠. 미국의 대표적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 리서치가 지난 8월 슈퍼마이크로가 회계 부정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취하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또 이후에 지난주 수요일 이 회사의 회계를 맡고 있는 세계적인 회계법인 ernst&young이 회사 경영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퇴사하자 주가가 다시 한번 추가로 폭락을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사면 초과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일 폭락한 것은 물론이고요.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면 반등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웨드부시는 슈퍼마이크로컴퓨터에 대해서 상장 폐지 위험성을 언급하며 투자 의견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는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62달러에서 32달러까지 낮췄습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요. 웨드부시는 슈퍼마이크로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웨드부시는 슈퍼마이크로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한번 되새겨 보면 10K 공시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맞추지 못해서 2019년에 상장 폐지됐다가 2020년에 재상장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되돌아봤을 때 웨드부시는 슈퍼마이크로가 2019년에 상장 폐지됐을 시 2년간 성장이 멈췄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적시의 제품을 공급하는 능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고객들이 재정적 문제에 겁먹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적 발표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져왔고요.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3% 이상 올라오면서 7만 달러 재돌파했고, 머스크의 최애 코인이죠. 도지코인이 9%나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 함께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외신입니다. 트럼프 당선 기대로 비트코인이 3% 이상 상승했고요. 7만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재돌파한 건 지난 1일 이후 처음인데요. 전일만 해도 트럼프 당선 확률이 54%, 해리스 당선 확률이 46%였던 암호화폐 기반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하루 만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무려 60%를 넘었습니다. 62%를 반영하고 있죠. 트럼프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최애 코인도 그래서 9% 가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 결제에 도지코인을 도입할 것을 검토할 만큼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최애 코인 중 하나입니다. 머스크가 적극 지지하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자 도지코인은 다시 한번 폭등을 하고 있죠. 이번 대선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로 불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반대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위협으로 보고 있다라고 최근에 CNBC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 회사 번스타인은 최종 승자가 누가 되든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거고 번창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동의는 여전히 미국의 재정해이, 기록적인 부채 수준, 통화 팽창으로 금과 비트코인과 같은 실물 자산의 수요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몇 주 내에 5만 달러로 떨어질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9만 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동성이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 이후 상승을 했던 경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놓고 더 매수를 해도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선 이후에 좀 전에도 말씀 주셨던 대로 증시가 상승한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의 방향성을 본다라면 증시 상승 가능성,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후보가 되느냐, 사실 그 부분에 지금은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지만 그리고 증시가 또 박빙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들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대선 이후에 수익률이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었던 경험들이 이 올라갔다라는 이유가 사실 가장 좀 이 정확하게 그동안의 모든 이 상승에 대한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대선 이전에는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수혜를 받는 섹터와 종목들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불안감들이 상당히 많았었다가 대선 이후에 해소가 됐죠. 그러면서 증시가 다시 원점 제자리를 찾아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항상 불확실성들이 좀 있었고 주식도 많이 움직였죠. 지난 대선 같은 경우 트럼프의 불복에 대한 이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상당히 좀 불안감도 겪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증시가 다시 이 회복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금투세 폐지가 되면서 사실 결정이 되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라면 미국 증시보다도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선 결과 이후 증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6시 20분쯤 실적 발표 예고되어 있는데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는 무엇이 다르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다를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AI 분위기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최대 우군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사실은 좋았었는데요. 근데 감사인이 사임을 했죠. 그러면서 슈마컴 이전처럼 2019년처럼 다시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가 되면서 슈마컴의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히 업계에서는 분위기가 좋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상장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전처럼 다시 거래 정지가 된다라면 감사인이 사임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감사 보고서가 일자를 지금 맞추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상장 폐지가 된다라면 윤리적인 문제 좀 더 크게 대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감사인 사임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으로선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다시 7만 달러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지코인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비트코인의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좀 길게 봤을 때는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비트코인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중간에 좀 등락을 거듭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자산들, 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런 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대부분 주식도 마찬가지고 자산들의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조금 더 길게 잡았을 때는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 모든 자산 가격들이 사실은 다 상승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 이름도 사실 숨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우호적인 환경이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적인 기업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팔란티어가 20% 넘게 장중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